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했는데. 그겠네. 네. 몸쪽으로 하셨거든요. 클로즈 가지 말고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알았지? 네. 형을 꺾고 하면 돼. 지금 좀 작네. A 블록부터 읽으면서 구름딱지만한 동네에서 자고 나면 마주볼 얼굴끼리 걸을 수는 없을 일이었으나 두고두고 사인 감정을 가량하면 그것도 되레 약에 덜 차는 것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다 이 말이었죠. 다음에 언제고 한 번은 대개 홀딱과 줄이라고 별로 못이 비단 이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의심이 다음에 사람의 심정이 아니었을 터이다. 이장부터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이장 이렇게 사람 인물이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를 쳐야 했잖아. 그쵸? 소설은 인물로 시작해서 인물로 끝난다. 이장이 처음 나온 사람이거든. 이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심정이 아니었을 터이다. 팬티를 다음에 계단에 걸고 전시한 지 열흘이 넘어도 아직 말뚝을 뽑거나 황의 집에 그다다 준 이거 없음만 봐도 능히 대중할 일이던 것이다. 다음에 그러고 나서 A 달라. 지금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이장이 나왔고, 다음에 그러고 A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이 아마 사건의 실마리가 되고, 그치? 이게 아마 첫 사건이고, 그랬던 모양이지. 황이 그 전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열린 반상회에 참석만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네. 황이 하면서 나왔네, 그치? 황. 이렇게 황. 이 이장과 황이라고 하는 두 인물 사이는 그 관계를 규명해보면 말이야. 이 두 인물을 하면 벌써 갈등 관계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관해있단 말이야. 그치? 개연성이. 갈등 관계가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인물을 소개하는 거야. 이게 소설 앞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장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황이라는 사람을 이게 소개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황이 그 전날 마을회관에서 열릴 반상회에만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황은 반상회에 참석한 것으로 다음에 그치지 않고 제 장사 속으로 된 소리 안 된 소리 하여 남 한마디 할 사이에 10마디도 넘게 외장을 치면서 수순을 떨었던 것이었다. 외장을 치면서 하면서 주가 달려있다. 주창고하고 한보자 외장을 치면서 쓸데없는 큰 소리를 마구 떠들다 하는 것이야.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마구 떠들어 제끼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안 가리고 다 해제끼면서 그래 수선을 떨었던 사실이 있었다. 다음에 그날 반상회는 안양 시흥 지역의 수재민 의연금 각출을 위한 토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도 뭘 내놔야 되는데 의연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토의를 했었다는 것이지. 서울물도 먹고 했으니 그만한 눈치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의림했을 사람이 황이었다. 그러나 황은 성수기가 되어서 값이 채기 전에 마을 공동으로 항세기 젖을 사야 하느니 김장에 쓸 소금을 목에 흥정에다가 나누자느니 하면서 제 배 불릴 소리만 지끄랬던 것이었다. 빈말로라도 동네 형편 생각해서 가을에 주기로 하고 값이 솟기 전에 어여배 다음에 직접 거간을 넣어서 헐찍하게 떼어다가 나누자는 소리 한마디만 섞었더라도 그다지 밉살맞게 여기지는 않았을지도 몰랐다. 이재명 구호 부모로서 집집이 살 2대 돈으로는 600원 이상 그리고 입던 옷가지와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얹어 내기로 결정을 본 뒤에도 황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소리만을 시월거렸던 것이었다. 옆으로 줄 쭉 치고 한 토막. 지금 같은 경우는 옆으로 줄을 한 토막 쭉 쳐보면 한 토막 끝났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전부 다가 작가가 직접적으로 반상회 했는 그날 그치 정황들을 요약 설명하고 있는 거라. 요약적 설명하고 있고, 그치? 설명하고 있는 거라. 요약적 설명하고 있고. 텔링, 말하기. 또는 직접적 제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요약 설명하고 쫙 있단 말이야. 그날 반상회 했는 거 하고 황의 성격 같은 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치? 반상회 했는 사실, 다음에 황, 반상회, 다음에 한 사실을 그때 다음에 황의 다음에 그치? 심리를, 태도를 그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거라. 그래서 한마디로 인물됨을 추측해 하는 거라. 인물됨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다니까. 그래 딱 추측하니까 대만 B에서 뭐라고 하냐. 황선주라면은 다음에 그제 그러면서 B가 딱 시작됐는데 대반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그러잖아. 다음에 황선주라면은 느티울에서는 버림치로 치과해서 진작에 제쳐둔 인간이지만 이지에 밟고 돈푼이나 만지기로는 면내에서도 엄지손가락에 꼽힌다는 작정했다. 다음에 인물의 평가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단정적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면 인물의 평가를 단정적으로 딱 제시했는 이유가 한 블록이 딱 끝이 나면서 그 설명을 했는 부분을 딱 이렇게 새겨보니까 우리가 대박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딱 두고 나눠졌다 이만 하는 것이라.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는 내놓고 다음에 불려가는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으리라고 했지만 억대를 웃도는 농토로 하여서 지주로도 으뜸이었다. 그는 다음에 느티울 사람에게도 크든 적든 노상 5부이자를 놓았고 다음에 완전 도둑놈 신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다음에 그나마도 눈밖에 난 사람들은 아무리 목타는 소리를 해도 빡빡하게 굴었다. 인물됨을 봐라. 다음에 항시가 어떤 사람인가. 다음에 보게 되면 대개 고리 대금업자가 믿음성 한 가지로 돈을 내놓기로 한 농사꾼만한 상대가 없을 다음에 그였다. 땅이 있음으로써다.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이가 바로 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가 예사 헐뜯으며 그다음에 술을 들어가면 을에 싫은 소리를 하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최정식이 그다음에 고명근이와 그다음에 홍사철한테는 고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할 유인이 아니었다. B 끝났다. B는 또 황씨의 인물을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벌써 그 인물들을 동그라미 쳐봐야지 너희들도. 누구? 다음에 최정식이, 다음에 고명근이, 다음에 홍사철이. 라고 나서 5분에 새로 나오는 사람이 다음에 김 하는 것이다. 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야. 지금은 2장, 두 번째 황선주. 다음에 그래 첫째 날 문장을 계속해서 황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황선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음에 황씨야.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김도 황의 돈을 안 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다음에 손에 호미자로 한번 쥐는 법 없이 식전 저녁부터 흰목을 젖혀가면서 나무 허리 부러지는 눈두렁 다음에 밭가리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산보 다니는 게 눈꼬리 씌었어 가지고 다음에 죽으나 사나 황에게는 절대 손을 안 내밀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이게 누구야? 김. 김씨의 성격을 알 수 있지. 김의 다음에 다 그치? 성격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야. 딱 들어보면 다음에 금세 이 소설이 앞부분임을 알 수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 다음 보게 되면은 반상회 했던 날 아침.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반상회 했을 때 황씨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가 사람들이 다 그랬다. 이제 반상회 했 끝났으니까 반상회 했던 날 이제 어제 저녁에 반상회 했던 것들을 다음에 거두로 당겨야 될 거 아니야. 반상회 했던 날 아침 어머니 회장 창근업에 동굴배 다음에 부녀자 회장 구축소 안에는 다음에 동굴배 간장 된장 고추장 옷가지 따위를 거들어 다음에 김 동굴배 끓여주는 니아카를 앞세워가지고 이장과 다음에 마을 지도자와 다음에 반장은 다음에 경운기를 다음에 빌려 살을 거들어 달았었고 TV를 통해서 수재민들의 딱한 코를 여러 날 본 데다가 반상회의 결의도 읽고 해서 어느 집 가도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웃는 낯으로 반겨주었다. 하지만 하는 거 보니까 압구정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하지만 하는 거 보니 항의 집에 갔을 때는 항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이게 분명히 추측이 되기로. 그 다음에 하지만 니아까를 딸고 다녔던 그 아낙네들은 황선주의 집에 이르러서는 한바탕 신랑이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황선주가 누구라고? 황이야. 그치? 고리대금업자와 맞먹는 사람이지. 다음에 가진 놈이 더 못됐다고 하더니만. 그치? 다음에 그런 수전노 같은 놈이란 말이야.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다음에 보게 되면 김이 니아까를 끌고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집 앞마당에 들어서는데 황은 앞마루에서 자두를 다음에 한 숟꼬리 따다 놓고는 한창 술 담을 채비로 바쁜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자두 술 담을 모양이지. 김은 내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반찬 출염은 아낙네의 소가림으로 네 집에 가도 다음에 우란 출입을 삼가하고 있었다. 김의 다음에 그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다음 보게 되면
다음에 충서 안가, 다음에 보게 되면 창건의 배가 우란으로 들어간 사이에 김은 마당 기퉁이에 대추나무 그늘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갔으면 얼른 간장이나 다음에 한양푼이 하고 입던 옷가지를 얻어 나와야 할 사람들이 담배 한 대를 다 털도록 꽁꽁 먹은 소식이었다. 김은 다음에 물꼬를 봐야 하고 손대야 할 일, 다음에 구르밭도, 다음에 한두 군데도 아닌데 웬 늑쟁가 싶어서 속이 상했다. 참다 못한 김이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잠깐만 지금 이까지 써졌던 그 언어들을 잠시 보면 그 언어들은 전부 다가 작가에 의해서 물론 소술되지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잖아. 그 전부 다 표준어로 쓰고 있다니까.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다. 서술되는 거였기 때문에 표준어로 쓰는 거야. 이제 사람 인물이 나왔지. 조만간 이제 인물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인물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인물들의 대화를 들으면 그 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 이제 비로소 사투리가 생기는 거야. 사투리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게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문구 선생이 소설 언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가 지금 하고 있는 서술은 전부 다 표준어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인물들이 나와 대화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표준어를 쓰던 것이 졸지 뭐가 되냐 하면 사투리를 쓰는 거야. 그 사이 차이점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이런 것 속에는 분명히 어떤 시점이니 그다음에 또는 그 제 문체상의 특징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시점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은 대만 사투리를 딱 쓰는 거야. 그러자마자 대만 뭐라고 리얼리티 현장감 같은 게 생기는 거야. 현장감. 그다음에 다 생생한 생동감 같은 걸 주는 거야. 생동감. 하는 것을 줄 것이다 말이야. 한번 볼래? 좀 더 이야기할게. 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뭐라고 하나 하면 아따 장어렵네. 매주를 쓰유 장을 때리요. 왜 그래 꼼질거리시오.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 아니 수제맨들은 빤수도 안 한단 말이오. 하는 황의 거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났던 것이었다. 하는 것이란 말이야. 빤수를 냈던 모양이지. 근데 빤수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뭐라 했냐까 아니 수제맨들은 빤수도 안 한단 말이오. 이랬다는 거 아니고 지금. 그치? 하는 거 보면 황씨가 빤수를 낸 거야. 그럼 새 빤수를 줬겠냐 이 말이야. 그치?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다니까. 하라고 중요한 좀 됐다. 그러니까 춘자 아버지도 다음에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빤스를 얻으러 왔단 말이오. 이래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춘자 아버지가 누구냐 황씨 아니야. 그치? 황씨잖아. 다음에 황씨는 다음에 뭐 황선주의 딸내미가 다음에 춘자 황춘자 이래 딱 되는 게라 이게 지금 족보가 짝짝짝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추리해본 결과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있던 빤스를 얻으러 왔단 말이오. 히치히치 헛고 낡은 그 빤스를 다음에 빤스 장소가 보면 불상에서 하나 그저 죽게 생긴 걸레를 얻으러 다음에 얘까지 펄렁거리고 왔디요. 세상에 원 이래 딱 된 거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 말로 그 아줌마가 아주 잘 말했잖아 지금. 그치? 그랬더니 말하고 다음에 미루어 보건데 이지면 그 물품이랍시고 황이 팬티 다음에 입던 팬티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다음에 그 생각에 추측이 되는 거야. 시점이 전체적 작가 시점임을 어떻게 알았다고? 지금 김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에 그 심리를 작가가 이렇게 서술해 주잖아. 다음에 김은 구경만 하고 있는 잠도 아니요. 다음에 이잠도 아니요. 다음에 그렇다고 남의 집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옆에 다음에 옆에 내가 남남끼리 하필 팬티를 놓고 가가 겨거 하는 다음에 옆에서 다음에 옆들이 하잠도 아닌 듯하여서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황이 말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럴 때 황이 또 말하기를 쟁그럽니는 말을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들유? 수재민이라고 다음에 혹금만 입으라는 맵이 어디 있어?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뭐 한 끓이라도 다음에 끓이라고 출연해준 그 양석 받아서 빤스부터 사이부야 쓰겠어. 그거 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내놓은 겐디 대입시에 나를 트집으려고 말해도 도장 없다고 함부로 입방을 찌지 마시오. 왜 이게 웬 흥계요? 남대문표는 3년을 여보도 쇠물레만 남다했다. 다음에 공중넘 다음에 그치 다음에 우세스레끼쓰리 이유 삼지 말고 얼른 딴 데나 가봐요. 황씨가 말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해석해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란 말이야. 팬티를 주면 갔다가 가가지고 다음에 수제민 주면 될 것이지. 수제민들은 살 주는 것 가지고도 팬티를 안 입고 사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살 팔아다가 팬티를 사겠냐. 그래 주면 갖다 주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뜻 아니야 이게 지금. 그치? 지금 그래 황씨가 그래 말한 거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을 두고 뱉어 놓은 것이지. 응? 그렇잖아 지금 딱 그러나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대문표라 이겠지. 자기 팬티가 남대문표는 3년을 입어도 다음에 쇠물레만 남다띠디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도 잘 안 딸고 그냥 멀쩡하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치? 해석상
다음에 그러니까 공중 너무 다음에 우세스럽게 쓰리 다음에 이유 삼지 말고 얼른 딴 데나 가봐요. 띵 받치가지고 지금 챙그럽니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땡땡땡 붙은 거라. 띵 받치가지고 이게 띵 받쳤다는 거라. 그랬더니 다음에 그래 두 여자는 입을 다음에 모자라 다음에 입이 모자라서 말 밑을 못 대는데 다음에 잠잠했는데 그냥 두면은 나중에는 별 못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김이 한마디 거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 다음에 따라 챙그럽니다 어지간하시오. 애초 저기 온 사람하고 저기 했어야 말이지. 다음에 아니 야중에 다음에 저기 하는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나오시오. 이러다가는 이를 품매고 해놈이 느끼겠소. 그랬네. 다음에 그 말을 다음에 계제 삼아 창건애매가 한마디 했었다. 그렇다면 김이 거둔 말은 다음에 보게 되면 창건애매를 멀어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이 뭐냐 하게 되면 기억은 애초에 저기 온 사람하고 저기 했어야지 말이 통할 만한 사람하고 말을 해야지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말도 통하지도 않은 인간하고 말을 하고 있었냐 하면서 가는 거 보니까 그 속에서 말하는 기억이었지. 기억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 이것은 아마 황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황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치?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조롱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창건애매를 다음에 설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지. 그 차에 그 말을 딱 하니까, 비로소, 그 한마디로 말해서, 김이 다음에 창건애매를 다음에 역습을 든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창건애매가 힘이 좀 났겠지? 아까 전에 띵받치가 말도 못했는데, 그랬던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아이고, 남대문이고 앞대미고는 간에 수재민 고쟁이 걱정하는 사람은 팔도강선에 내티울 춘자 아버지 뿔을 끼워. 다음에 확실히 다음에 우리 개는 꽃동네 새동네요. 이것도 또 조롱이요. 그치? 그러니까 창건음에도 역시 창건음에도 다음에 조롱했다 이 말이야. 팬티를 내놓으니까 옷가지를 내놔라 했는데 팬티를 내놓으니까 세상에 수재민 팬티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황씨밖에 없을 것이요. 이렇게 조롱했다 이 말이야. 그치?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투리를 사용하니까 비로소 뭐가 생겨? 재미가 나잖아. 재미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러고 살아 숨 쉬는 거를 보는 것 같잖아. 만약에 계속해서 표준어로 뭔가를 일어섰으면 나중에 그 규격에 맞춰서 틀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무슨 그 안에 세트 속에 딱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숨통이 막혀서 소설을 재미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만 계속되어 있는 성격을 막 이렇게 읽고 있다가 이걸 막 읽으니까 막 살아 숨 쉬는 듯한 게 생동감이 넘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산언어 중심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라? 산언어 중심의 문학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한국 문학이 높이 평가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산언어 중심의 언어 문학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그 생동감이라는 말이, 그다음에 현장감이라는 말이, 이게 현장이라는 말이 PD 수첩이라든가 르뽀라든가 하는 것을 그다음에 그런 식의 현장을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듯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막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지그들끼리 그 지역 그다음에 산언어로 막 지그들끼리 막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심리적 갈등이나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언어들을 그대로 언어로 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보통 재밌는 일이냐? 작가가 보통 수준의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는 그런 걸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니까 지금. 알겠냐? 아무리 책상머리에서 혼자 만들어가지고 소설가가 이야기를 쓴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게 되면 생생하게 어떤 그 한 마을, 특히 뭐 건창 출신들은 시골이니까 잘 알 거 아닌가 배? 다음에 또 마을 행안하면서 모여가지고 남녀노소들이 모여가 이야기하고 벅시글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소설의 매력이 있다 이 말이야. 많이 본 것도 아닌데도 딱 이렇게 한 장면 다음에 우리에게 다음에 사실은 뭐를 말해주느냐 하게 되면 황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전체는 다음에 이렇게 작가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나 그러지 않으면 그 밑에 반대로 이렇게 봐라.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설명하냐 다음에 그치 설명하는 방법이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한다. 이거를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쇼잉이다라고 해야지. 다음에 보여주기라고 한다. 보여주기 다음에 간접적 제시라고 이야기하고 간접적 제시라고 이야기하고 극적으로 보여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적 제시라고 한다 이 말이야. 주로 뭐로 나타나? 대화나 행동으로. 대화 따옴표 써서 사용하는 대화 또는 뭐라고? 행동 묘사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단번에 본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그 밑에는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그 대화하는 장면을 딱 봐. 그러니까 거기 지금
B블록에 그다음에 대반 황씨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C블록을 딱 설정했잖아. 그다음에 쟁은언니는 말로 귀로 듣고 그다음에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들유 하면서 딱 이렇게 황씨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황씨의 대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황씨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작가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황씨가 이런 놈이다 라고 말하고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대화를 통해서 황씨가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면 우리가 추측해 딱 해주잖아. 그치? 이거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제시해가지고 완전 확실하게 서비스한 거야. 우리에게 쫙 이렇게 서비스한 거야. 작가가 우리에게 독자에게 쫙 서비스한 것이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5분에는 딱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딱 보는 순간 아 엄마가 아주 죽일 놈이네. 이러네. 아주 골 때린 놈이네. 이렇게 딱 때리고 추측이 됐겠다. 이렇게 그래서 끝내는 오늘 받는 우리 한 파트는 단지 이 한 파트가 뭐냐 하게 되면 황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문제 보면 다 풀려. 이렇게 소설이라는 게 우리에게 수능시험에서 치는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온 것 같아도 읽고 분석을 딱 해보게 되면 큰 토막, 그러면 그 사람의 갈등,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그저 태도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할 수 있다니까. 오늘은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것이나 다음에 안 그러면 극적 제시회가 보여준 것이나 무엇으로 봐도 황씨는 어떤 놈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문제 볼게요. 이 글에 대한 다음에 이해로서 다음에 적절한 것은 그 다 틀리고 하나밖에 안 맞다는 거야. 그치? 다음에 안에 내용 판단해 보기. 다음에 보게 되면은 황씨는 반상회에서 수지민 의원권 각출을 위한 토의를 주도했었다. 아니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노다지 떠들고 제꼈다면 그 중에서도 또 좀 그 동네에 좀 필요한 이야기를 잠시라도 하고 지가 그래도 많이 가진 놈이니까 그랬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황씨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팬티가 걸려있는 것을 10일간이 넘었던데도 불구하고 첫 구절을 보게 되면 팬티를 그다음에 계단 내에 걸고 전시한 지 열흘이 넘어도 아직 말뚝을 뽑거나 황의 집에 걷어둔 사실이 없다는 것만 봐도 그다음에 이놈이 얼마나 어떤 놈인가 싶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걷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펄럭거리게 놔놨다 이 말이지. 그래 수제품으로 갖다 내지는 않았다니까. 의연품으로 내지 않고 다음에 마을에 어디 갖다 걸어놓은 거야 이거 지금. 그거를 다음에 누구 팬티라고 오만 다음에 동네 다 아는 거야 지금 이제 쪽팔리게. 마을 사람들은 반상에 의해 돌변한 황씨의 태도에 의하고 있는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반상에 이후에 돌변한 것이 아니라 반상에 전부터 아주 대대로 이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야. 그치? 김도 그랬고, 다음에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음에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반상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지. 다음에 김씨는 황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할까봐 그를 다음에 만나기를 끌었다. 다음에 김씨는 다음에 보게 되면 황씨에서 돈 빌린 사실이 없어. 근데 우리로 봐서는 몰라. 언제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는 글 안에는 없어. 그러고 한 번도 다음에 그치 빌리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3번도 해석이 틀린 거라. 맞잖아. 김씨의 성격을 여기서 아까 말해줬잖아. 성격 판단했잖아 지금. 다음 보게 되면은 그러면 황씨가 다음에 황씨의 어이없는 태도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아까 그랬지? 띵 맞춰가지고 다운표 쳤다. 말도 못하고 있었다. 띵 맞췄다. 그럴 때 김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 거들었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내뱉었다. 이렇게 맞잖아. 그러니까 4번이 맞지. 김씨는 황씨와 다음에 창건어매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창건어매를 설득했다. 아니야. 김씨는 다음에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황씨를 조롱하고 다음에 비꼰 거예요. 그치? 아니 사람이 그래도 그 시기 말이 통할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해야지 말도 통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었냐라고 이야기했잖아. 말도 안 통할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니까. 하는 것으로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1번에는 4번 안에 내용 파악하기. 1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뿐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1번 안에 내용 파악하기. 다음에 그치. 근데 그 구절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이렇게 문제 내용 파악하겠는데 주로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옛날 언어기 때문에 고전소설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 화법이나 그다음에 그 단어나 그다음에 전개 방식이나 그다음에 언어 구사력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하고 판이 다르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주로 많이 던지는 질문인데 지금 현대소설에 나와 있네. 고전소설에서 주로 많이 그다음에 고전소설에 질문을 한다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그다음에 또 언어가 다르고 화법이 다르며 인물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소설 전개 방식이 다르며
우리하고 완전히 현대판하고 한 3, 400년 차이에 그런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주로 읽고 나면은 금세 내용 파악을 문제를 물어요. 그다음에 그치. 그런데 오늘은 고전소설이 아닌 현대소설에서 물었다 하는 것을 하셨네. 그다음에 2번. 현대소설은 주로 1번 같은 거는 진술 방식을 많이 묻잖아.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묻는데 진술 방식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그치? 2번 같다. 2번 ABCD의 다음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그랬다. ABCD. 어머니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사건 전개 순서. 사건 전개 그다음에 순서대로 사건 전개를 순서대로 바로잡기 하는 것이지. 바로잡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작가의 아주 그 탁월한 그 구성법에 의해서 탁월한 구성법을 보여준다니까요. 그치? 참 탁월한 구성법에서 이게 막 시간이 막 과거 현재가 와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치?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문장을 딱 읽어보니까 A가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팬티를 다 걷어서 수제 의용품으로 내야 되는데 안 내고 팬티를 마을에 어디 걸어놓은 게 지금. 그다음에 황씨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안 걷어다 주고 그것이 그다음에 황씨 집으로 걷어다 주지 않고 걸려있는 상태가 한 10일 됐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반상회는 한참 오래전 이야기고 반상회 다음날 걷었고 그 걷고 난 뒤에 지금 갖다 내다 걸어놨는데 그러고도 한 10일 지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A는 한참 뒤 이야기요. 그런데 구성법으로 보게 되면 A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A를 그러니까 1번은 바로 예선 탈락이야. 1번은 예선 탈락이다. A, B, C, D 순서대로 이야기 진행됐다. 이거는 개 초딩 한 4학년 정도 애들끼리 헷갈려가지고 막 미치는. 나중에 되면 엄마 이상해. 어제 안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 10일 지났다 하고 뭐 이래. 초딩들이라서 그런 거야. 지금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초딩으로 전락하는 거야. 요거 이제 지금 학년 구분되는 거야 지금. 다음 보게 되면은 B를 딱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B는 이러잖아. 봐. B는 황은 반상에 참석해. 그러고 나서 참석한 다음에 니아까에서 다음날 반상에 다음날 그대로 댕겼어. 그러니까 BC야. BC. B 다음에 C 그러고 A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치? B, C, A다 이 말이야. 그럼 D만 어디에 들어가는 것만 결정 나면 되잖아. 일단은 그치? 그럼 BCA 찾아봐. BCA. BCA 총괄이야. BCA. 3번 BCA. 4번 땡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그치? 2번 BCA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A 뒤에 D가 있냐는 것만 하면 되지. 다음에 5번 예선 탈락 땡 이래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BCA 하는 거라. BCA 순서대로 돼가 있는 놈만 답을 찾으면 돼. BCA는 다음에 다 그치? 2번이냐 3번이냐야. 그러면 이제 D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D가 요 들어갔냐 여기 들어갔냐 하는 것만 남은 거야. D가 여기 들어갔냐 여기 들어갔냐 하는 것만 남은 거야. 그럼 답 T 나오는 거야. 그치? D 볼까? D 뭐라고 하는데? D 인제 방 어디 있어? 다음에 D는 뭐라고 하냐? 잠깐만. 김은 구경만 하고 있자면 그날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그날 아니야. 그치? 그날 걷는 그날 이야기 아니야 이게 지금. 다음에 반상이 다음날 그대로 댕긴데 사고 난데. 그러니까 이렇게 B, C, D, A 그렇게 지금 사실 B, C, D, A. 다음 보게 되면 다음 3번. 다음 3번. 3번은 문제가 보니까 다음에 블록 ABC 3개 나왔는데 또 블록 문제지. 다음에 그치? ABC 블록 3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 틀린 게고요. 다음에 적절한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하나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읽으면 다 틀린 거야.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A 블록과 B 블록에는 모두가 서술자의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A, B 딴 것. 답은 1번. 쌤요 그렇게 쉬운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연한 소리를. 다음 보게 되면 A 블록과 B 블록 전부 다가 이렇게 붙었는데 작가가 직접적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직접적 제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묻는 것은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작가의 직접적 제시냐 그러면 간접적 제시냐는 인물 성격 제시 방법 하는 게 이게 한 문제야 지금.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이 블록화 설정되어 있으면서 묻기를 그치 어디서 물었냐 하면 3번에서 물었거든. 이렇게 3번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거 바로 어떻다 이게 정답 이렇게 직접적 제시한 거야. 텔링, 말하기, 요약적 제시, 그러고 인물, B 문장 첫 구절에 B부로 딱, 일만은 이런 놈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적 해가 우리가 요약을 딱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답은 다음에 보게 되면은 1번. 다음에 A 블록과 C 블록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대립적 시각이 드러나야겠는 것이다. A 블록에는 대립적 시각이 없어. 그러면 인물 대립. 아직 하진 않았는데 곧 개연성은 있어. 2장하고 그다음에 그제 인물 대립. 그 작가가 뭐라고 했다. 직접적 제시하고 있는데 뭐 직접적 제시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직접적 제시하는 목적이 황씨의 성격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황씨 성격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 대립은 그다음에 다 개연성은 있어. 내가 그랬잖아.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이지는 않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냐? 보이지는 않아. 이장하고 사실이 없잖아. 지금 보게 되면. 선생님 개연성이라고 선생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개연성은 있음직하다야. 있음직하다. 소설은 원래 허구거든. 소설은 원래 허구성. 소설은 원래 가공성이라고 해. 가공성. 만드는 거라.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해. 소설은 원래 만드는 거야. 가공하고 허구란 말이야. 작가가 아니에요. PD 수첩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주제 60분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막 만드는 거야. 거짓말로 막 구라를 치면서 작가가 머릿속에서 만드는 거라고. 그렇지만 진실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맨날 사기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 만드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렇잖아. 그랬을 때 다음에 이런 말들은 알겠는데 이거는 뭐냐 이 말이지. 이거는 내가 봐. 언제 내가 있다 그랬냐? 최고 내가 있다 그랬냐? 내가 있으면 직하다 했잖아. 내가 언제 있다 했노? 내가 없다 그랬냐? 내가 언제 없다 그랬어? 있으면 직하다 했지. 이 사람 죽이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고. 이해되지 수학적으로. 그럼 있으면 직하다 이 말이야. 알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여성 전용칸이 있어요. 여성 전용칸이 있다고. 그런데 여자들이 여성 전용칸 안 타. 귀찮거든. 그래 여성 전용칸은 왜 만드냐? 사내 새끼들이 막 와가지고 자꾸 성추행을 하고 가시네들 막 비비사고 이질하니까 막 여성들이 자꾸 그래 이야기한 거야. 여성 전용칸 만들어달라. 만들어놨어. 근데 여성들이 안 타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소설가가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서 소설을 막 쓰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개연성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꼭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좀 거시기 하다마는 그게 이해하기가 좋은 거야. 지금 책상머리에서 소설가가 소설을 막 쓰는데 서울 지하철에 가게 되는 소설을 쓰고 싶다 이 말이야. 현대인의 한 단면이니까 지하철 9호선은 뭐 다음에 요금이 얼마 올랐다 하던데 지하철 9호선 어디서 어디까지지? 그 9호선은 벅신벅신하는 시간은 몇인데 다음에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내 새끼가 어떤 놈을 막 어떤 가시나를 막 비비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막 쓰고 있잖아. 그럼 대갈통 속에서 만든 거지. 가공되고 허구된 거지.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 현장에 인간이 사는 생생한 현장에는 그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가봐라. 9호선 타고 가라 있지. 그걸 뭐라고 하잖아? 개연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개연성. 분명히 이것은 가공되고 허구된 것으로 만든 말이지만 그 만드는 그 순간에도 소설 속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작가가 압축시켜낸 공간이거든. 작가가 압축된 시간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로 인간들이 사는 현실은 이 머리보다도 더 크단 말이야. 머리카락 하나 가는 이야기를 소설 속에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 살고 있는 시공간은 머리보다도 더 넓다 이 말이야. 그 넓은 곳에서 머리카락 하나와 같은 이야기가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지 않겠냐고. 어느 곳에선가는 일어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 그 소설을 공감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개연성이란단 말이야. 그리고 개연성의 앞에는 당연히 뭐가 뭐냐 다분히라는 말이 붙는 거야.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 개연성이라는 말은.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개연성이 그런 뜻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다분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라고. 확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치? 그걸 뭐라고 한다고? 개연성이라 한다. 이제 이해되냐? 반드시 허구성, 가공성, 개연성 했을 때 전부 다 만든 이야기 맞아. 근데도 이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곧 우리로 하여금 공감되게 하면서 진실성에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 개연성이 진실성에 접근한다. 아무리 소설을 가공과 허구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 사기치는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이가 맨날. 도둑놈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러면 무슨 감동을 받겠다고 독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 직업을 봐서는 이렇게 그 인물 대립이 그다음에 제 2장과 황씨가 인물 대립을 확실하게 사건을 그다음에 막 이렇게 작가가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다분히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개연성은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대립은 없는 거야. 거기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한다고?
다음에 C도 마찬가지지. C블록을 보자. C블록에는 대립이 있는 거야. 이제 C블록에. 그치? C블록에는 인물 대립이 있는 거지. 인물 대립. C블록에는 인물 대립인데 창근업하고 항시가 하는 거야. B에는 인물 대립은 개연성만 있을 뿐이지 지금 대립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B와 달리 A만 보면 되겠네. B와 달리 그래서 B 볼 거고 A는 인물에 대한 다음에 단정적 평가가 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단정적 평가는 그 밑에 줄에 가게 되면은 B 첫 구절에 그다음에 그 B 첫 구절에 딱 보는 순간 황선주라면 하면서 딱 대박 나타나는데 A 문장 안에서는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그치 시작하면서 A 블록은 시작하면서 A 블록이 아닌 우리가 한 달락 옆으로 줄 쭉 친 거 반상의 갈등 일으킨 거 이런 거 속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 평가를 다 할 수 있는데 단정적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노? 첫 구절 B의 첫 구절 황선주라면 그다음에 느티울에서 버림치로 그다음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만지기로는 그다음에 맨내에서도 엄지손가락을 꼽힌다는 작가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시잖아, 그치?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만 있다고? B에 있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A 단락과 B 단락과 달리 C 단락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 봐. 내면 심리. 여기 지금 C 단락, 이게 A, B 두 단락에 비해서 C 단락의 내면 심리, 갈등이 있는데 뭐. 대립하면 갈등이 있다니까, 갈등. 다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치? 내면 심리는 혼자서 내면 심리를 해야지. 내면 심리라는 말 좀 해보고 갈까? 이번에는 내면 심리 하는데, 우리나라 소설에 있어서 내면 심리를 하게 되면은, 내면 심리라는 말이 뭔 말이지? 내면 심리? 심리적 갈등이라는 말이지. 이런 것은 심리적 갈등. 그죠? 심리적 갈등. 혼자 하는 거야. 내면적 갈등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 내면적 갈등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그죠? 인물 혼자서 하는 거야. 인물 혼자서. 한마디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보게 되면 그 김천지 같은 사람이 극하는 고민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런 내면적 고민을 보여주기는 그 작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거의 그런 내면 고민 같은 것이 그런데 처음 생기는 그런 것을 심리적 갈등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막 그저 대립하고 있는 거야. 대립. 인물 대립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 다음 보게 되면은 A와 B 달리 내면에 그다음에 B와 C는 A와 달리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어딨어? 이건 앉아서 5번 아직 우리를 초딩보다도 더 못한 걸 알고 있네. 그치? 대화라고 하는 거야. 대화는 어딨어? 대화는 그다음에 C에만 있었어. 그치? B에는 없어. 그러니까 B, C는 A와 달리 대화를 통했다 하는 것에서 B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4번 보기에 따라 학생들이 토해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어느 것인가 그랬네. 그다음에 무슨 뭐 때문에 보기를 줬는지 모르겠다. 기억은 김의 말이지만 황선주에 대한 그래 그것은 바로 조롱한 거지. 김이 말하고 아이고 해쳐 저기 사람하고 저기 말이지 하면서 창근음에도 하면서 이랬을 때 그것은 그다음에 기억의 속뜻 줄쳐놓고 기억의 속뜻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기억의 속뜻. 4번 기억의 속뜻 하는데 그 말하는 것에 그다음에 그치 그 말한 것에 뭐냐 화법 의미가 뭐냐 화법 그 화법에 그다음에 의미가 뭐냐 이게 그다음에 요즘 애들은 그다음에 시골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 말귀를 지금 알아들었을까를 테스트해보는 거야. 하는 것이겠지. 그거를 아는 내용 전체를 추리해보면서 항시를 추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골라라. 다음에 황선주는 반상에서 황색의 짓을 사야 한다면서 자기 배불릴 소리만 하고 있어. 황선주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당근. 그러니까 다음에 김씨가 그런 말 했지. 저기 한 사람하고 저기 있어야지. 지밖에 모르는 노인데 이런 뜻이지. 황선주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치로 취급받고 있다. 황선주는 애당초부터 상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당근 제일 말 잘했다. 애당초에 상대해봐야 소용없는 사람. 세 번째, 황선주는 농사꾼의 땅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조차 오비자를 놓고 있다. 황선주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지. 당근. 다음 보게 되면 황선주는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야. 황선주는 자신이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잖아 봐. 황선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논두렁 못하며 밭가리로 그들만 피고 돌아다녔어. 황선주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랑곳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당근 그래야지. 다음 두 번째 소설. 두 번째 소설 보게 되면은 다음에 뭐나 다음에 이동하여 밝고 따뜻한 날 한번. 이거 왜 안 버렸어 이거? 버리라 했잖아. 국민소득 $23,000에서 사용하는 그 칠판 지우개가 이런 것이냐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걸 버려야 저 캄보디아나 그다음에 또는 뭐 국민소득 그다음에 2, 3천 달러도 안 되는 그런데 사람들도 갖다 쓰지. 이런 걸 버려야 몽골 같은 데도 갖고 가가지고 또 몽골 학교에서도 쓰고 그러지. 예? 이런 거 버리란 말이야. 이런 거 새 거 갖다 놔. 그다음에 이거는 물건 아껴 쓰는 차원이 아니야. 이제 이동화에 밝고 따뜻한 날.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산 출신인데요. 이동화 선생님의 소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다음에 소설가들마다 자기의 소설 색깔이 분명하다는 게 참 대단한 작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문구 선생님 작품은 항상 그래요. 농촌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니까. 이동화 선생님은 늘 도시 속에서 사는 삶의 그 이야기를 늘 그리 하고 있다니까. 참 놀랍다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다음에 보게 되면 앞부분 줄거리 한 토막. 다음에 수출 종합상사 이사인 마흔을 넘긴 나김의 시는 6.25 전쟁 이후에 궁핍한 시대에 성장기를 걸으며 억석같이 살아왔다. 이제 좀 성공했네. 다음에 수출 종합상사 이사니까. 다음에 어느 봄날에 그가 아내와 잠시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집에 모여가지고 한가롭게 지내며 정원을 손질하다가 땅에 묻혀있는 구슬깡통을 발견하고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던 딱지들을 땀에 묻어둔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에 빠져있는 두 아이에게 땀에 구슬놀이를 가르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고, 지금부터 가르치는 장면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생략된 상태에서. 그쵸? 단편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며, 그다음에 그치? 순수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순수 소설. 이런 것은 순수 소설. 이는 순수라는 말은 뭐냐? 정통 문학 소설, 정통 문예성, 그다음에 문학성 높은 소설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설에 관련된 문제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두 번째로 시점 보자. 시점은 첫 문장을 읽어보면 안다. 첫 문장을 읽어보면 첫 문장 한번 읽어보자. 좀 이따. 지금으로 봐서는 선생님은 추측하겠는데 전체적 작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 이름 나오지 않고 낙입의 시는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전체적 입장에서 저 낙입의 시를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게 지금. 낙입의 시가 뭐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말하고 있거든. 위에서. 그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낙입의 시를 지켜보고 있는 거라 지금. 이게 시점이 전체적 작가 시점이지 뭐야. 그쵸? 하니까 설 알 수 있죠. 전체적 작가 시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그 소설의 그 배경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 일단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 하게 되면 6.25, 다음에 그새 간능계에서, 다음에 궁핍한 시들의 성장기를 보냈다. 6.25 50년에 있었으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60년과 70년, 그럼 70년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성장기 보내고 20이 돼가 40 정도 됐을 거다. 하면은 70년과 80년 초반 이 정도까지 오면은 딱 한 40 중반 딱 되겠네. 간만 넘겨쯤 되겠네.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네,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음에 텔레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 장면을 봤다. 그런 배경을 알 수 있겠고, 공간은 자기 집임을 알 수 있네. 낙엽의 시의 음색에서는 갈수록 열정과 신념 같은 것이 담겼다. 다음에 작가가 따구에서 내려다보면서, 그치? 다음에 낙엽의 시, 다음에 제를 해보니까 그러죠. 다음에 그러나 아이들의 관심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명주처럼 곱고 깨끗한 그 애들의 손놀림이 어쩌면 그리도 둔하고 잔약한지. 게임은 도무지 서툴기만 하였다. 다음에 거기다가 성질들은 또 조급해가지고 매사 허둥대면서 덤비기만 하였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게임이 눌마저도 무시하기가 일쑤였다. 낙엽의 씨는 마음속으로 탄식해 마지 않았다. 저런 손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딱지를 담에 접는 일을 담에 서툴 것이다. 팽이를 깎고 잣대를 다듬고 다음 보게 되면 설매를 만드는 일 따위는 거의 위태롭기조차 하리라. 어슴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손재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구슬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보니까 한심하거든. 손만 예쁘장하지. 그렇잖아. 하는 것이라. 그래 이런 생각이 돼. 낙입의 인물 따라야 낙입의라는 다음에 인물, 다음에 40대, 다음에 중반 하는 그 낙입의 다음에 듣다 그치?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심리 하는 것이 제시되는 것이야. 낙엽의 심리가 제시되는 거야. 낙엽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낙엽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딱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딱 들려주는 문장이 그 문장들이라 지금. 아주 중요한 문장을 막 읽는 것이지. 하는 것이다. 아마도 딱지 접는 일은 서툴 것이다. 팽이를 깎고 잣대를 다듬고 설매를 만드는 일 따위는 거의 위태롭기조차 하리라. 끌끌 혀를 차면서 낙엽의 시는 또 생각하였다. 우리들의 손은 어땠던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손, 그러나 우리들의 손은 매사에 얼마나 기민하고 강인하였던가. 이게 세대차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 손을 봐라. 예쁘장하지 않잖아. 내가 손하고 다르다니까? 그렇다니까. 너희들이 대체 뭘 할 수 있겠냐면, 구슬은 지대로 칠 줄 알겠냐면 구슬치기. 난 팽이 치긴 할 줄, 팽이 깎긴 하겠냐 이거. 내가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이 소설 때보다도 너희들이 더 20년 더 지난 애들이니까 너희들은 더 하다고 봐야지.
텔레비전은 그냥 컴퓨터만 만지고 mp3로 음악 듣는 너희들 대체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치? 그 문제지. 그러니까 있잖아. 공부가 조금 딸리면 자동차 있는 학교 같은 데 가서 자동차 기술 배워. 까꾸리가 돈 끝나니까. 진짜로. 옛날에 내 친구 있잖아. 공부를 잘 했는데도 막 집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막 그래 공고를 가디만은 공고도 아주 유명한 공고를 갔어요. 그러더니 막 기계 공고 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뭐 군대 갔다 오고 기계 공장에서 취직해가 돈 벌어서 자동차 어디 만드는 데 돌아다니다가 그 자동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할 줄 알았냐 이 말이야. 온 동네 자동차가 이렇게 부석집. 지금은 대구 시내에서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정비 공장 사장입니다. 1000억대 부자예요. 사람 잡는다니까. 이제 자동차 만지고 고치고 하는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엄마 공장장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이제 새끼, 저거는 왜 이랬어? 사장님 이래 돼서 빨리 그 수리하고, 막, 저건 언제 출고해? 가만 앉아도 귀신이라, 막, 그 공장이 막, 공장 우리 학교만 해. 우와. 공부 말할래? 공부하는 이유는 뭔데? 학자가, 노벨상 받나? 근데 너가 뭐 물어보면은 90%, 100% 가까이 돈 버는 거 아이가? 돈은 그래 버는 거야. 공부만 하는데, 고대 말아가는데, 연대 말아가는데, 연대 나오면 어디 취직시켜주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기껏해가지고 뭐, 대리 타는데도 한 3, 4년 걸린다는데, 그거 말아가는데, 그러면. 그 세월 보내. 금방 그랬다니까.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는데 집에 가난해가지고 막, 기계공고, 대구 기계공고 갔어. 졸업과 동시에 군에 갔다가 취직했는데, 그 기름때 묻히고 선배들한테 귀샤대기 두드려 맞으면서 또 공부 정리하고 이질하면서 잠빼가 굵어가지고 40대니까 자동차 정비공장 야물야물 캐서 지금 52아이가 우리 학교보다 더 큰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 회장이라 내가 보니까 그 밑에 정비공장 시퍼런 정비 복 입은 새끼가 한 100명 돼. 딱 사장님 인사하면서 그래 임마 입에 익은 게 욕이거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알았어, 임마, 이 새끼야, 임마. 저녁 집에 일찍 가서, 임마, 김군. 여기서, 이 새끼, 열심히 해, 임마. 이런다니까. 주변에 젖병들도 꼼짝을 못해. 이래봐, 씨발놈아, 니가 우리 동네 저 포기야, 이 새끼야. 이런다니까. 이 새끼, 마, 죽으려고, 이 새끼, 마. 딴 데 가너라, 이 새끼야. 그런다니까. 돈이 1천억대야. 공부만 하는데 돈 버는 게 목적 아이가? 맞다 이거. 위선 딸 필요 없어.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맞다 이거. 돈 없어 살아? 돈 버는 길이 따로 있다니까. 이야. 아씨.